여러분, 절대 이곳에는 식물이나 꽃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의 생기가 사라져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금전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식물과 그림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 어느 집이든 부를 얻을 수가 없고 행복 역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항상 제대로 두는 것이고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지 않는 거예요. 아마 분명 많은 분들이 식물을 이곳에 두고 계실 것입니다. 하여 그 가정에 생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 역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는 절대 생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거 왕궁에서도 수락관 주변에는 절대 꽃이나 나무를 심지 않았으며, 그리고 수락관 주변에 풀을 뽑는 것이 수락관 나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다고 말이에요. 네, 이는 행여 생길 수 있는 벌레나 미생물로 인하여 그러한 거예요. 물론 현대는 거의가 부엌이 실내에 있어 환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물들이 조리되고 있으니 이곳에 꽃이나 식물이 있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물론 풍수적으로도 이 주방은 소행을 말하는 영역, 즉 집안의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 꽃이나 식물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작은 미니 화분을 창가에 두시는 것은 아주 좋을 것이며, 그리고 또 생화가 아닌 조화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 식물은 싱크대 위에 두셔서는 안 되며 화구 근처에 두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방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방에는 무조건 아주 작은 미니 식물을 두세요. 두 번째로, 침실, 침대 주변에 생화가 있으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꽃이나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네,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낮에는 산소를 내뿜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침실은 밤에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방문을 다 닫아두고 주무실 거예요. 네, 식물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여러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분명 여러분의 숙면에 큰 방해가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다음날 여러분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여 침실에는 가능한 작은 식물을 두어야 하며 절대 큰 식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주방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미니 식물을 창가에 올려두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 외에 큰 식물들을 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꽃이 있어 나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관은 식물이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되는 곳입니다. 물론 현관의 크기에 맞는 식물이 있다면 좋을 것이고, 또 현관 크기에 맞지 않는 식물이 있다면 좋지 않겠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 크기에 맞는 식물이나 화분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단 너무 큰 식물이 있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면 이것은 정말 좋지 못할 것입니다. 네, 현관이 좁은 집, 현관이 복잡한 집에는 절대 운의 흐름이 생겨나지 않게 되니 앞서의 것은 스스로의 운을 작게 만드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또 가족의 운을 작게 만드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창가에 꽃이 있어 나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식물이나 꽃이 있어 절대 어느 곳도 해로움을 주지 않는 곳이 바로 창가입니다. 물론 베란다가 따로 있으신 가정이라면 이곳에 식물을 두신다면 참 좋을 것이고, 이로 인해 풍수적인 기운은 정말 강하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가 없으시다면 창가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식물을 두신다면 이 역시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네, 식물의 생육에도 좋고 이 성장하는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되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집안에 가능한 조금이라도 큰 식물이 있다면 꼭 이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의 것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으시다면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혼자만의 곳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한다면 꼭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네, 행복은 절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항상 가족 모두가 좋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풍수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절대 이곳에는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면 집안 어디이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며, 그리고 그곳에 두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TV나 냉장고 주변에는 식물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할 집, 운이 살아날 집에는 제일 먼저 식물들이 잘 성장을 하고 또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TV 옆에, 냉장고 옆에 식물을 두어도 잘 자라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 다른 곳에 두면 훨씬 더 잘 자라고 또 훨씬 더 많은 좋은 기운을 여러분의 가정에 뿜어내게 됩니다. 네, 스스로 큰 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집안에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생명체라면 그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되이 만드는 또 행복되이 만드는 최고의 풍수법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죽거나 시든 꽃은 무조건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절대 집안에 있는 식물이 시들게 병들게 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또 간혹 현관이나 거실에 둔 식물들을 닦아주지 않아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맞습니다. 책임 못 질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몰고 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면 아예 식물을 기르지 마세요. 그래야 최소한 식물로 인한 복은 몰라도 해는 받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어느 곳이나 창으로 식물이나 꽃이 보이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풍수는 바로 보아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함을 얻는 것이며 또 뭔가의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창으로 꽃이나 식물들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는 이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가능한 창가 쪽으로 식물을 두시면 좋다는 것이죠. 네,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지금도 부자들의 집일수록 창가의 뷰가 아주 아름답고 좋다는 것. 네, 이것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좋은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가능한 창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화장실에 식물을 두시려면 가능한 조화로 두세요. 여러분 앞서 주방과 같이 이곳 화장실은 수호행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또 집안의 재물운이 얼마나 잘 살아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절대 모고행을 말하는 식물이 있어 좋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하여 식물은 가능한 작은 식물을 두어야 하고 절대 이곳에 큰 식물이나 화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두지 마시고 꼭 두고 싶으시다면 생화보다는 조화를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아주 작은 식물이라면 두어도 되고 또 이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 식물을 두면 안 되는 장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